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선거는 말이죠. 이제 벌써 이제 5시가 넘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전에 투표보다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요. 본 투표 비율은 좀 낮은 편이다. 왜냐하면은요. 사전 투표율이 제일 높다 보니까 높은 사전 투표율 때문에 지금 투표율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지금 초비상 상태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 동료 활동을 양당에서 아주 건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울 투표율이 이제 지금 오전과는 달리 전국 투표율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이 개양을 투표율에 지금 관심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개양을 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이런 이제 해석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지금 투표장의 모습을 아주 다양하게 각 매체마다 좀 차이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는 대구에서 한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이 패션, 요게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서도 난리가 있어요. 전재수가 말이죠. 부산 지역 언론에서 전재수가 이겼다. 당선 소감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부산 언론 매체에서 보도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조선일보의 윤평중 교수의 이 칼럼, 요 칼럼이 굉장히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제 양비론 쪽으로 해서 윤 대통령도 잘못했다. 그리고 이재명이도 당연히 잘못했다. 그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 빈틈을 조국이가 치고 들어왔는데 조국은 더 나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투표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수고자가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물론 결론은 행간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뻔한 것이죠. 이 윤평준 교수 강한 우리 이제 우파적 시각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래도 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 비판의 강도가요. 윤 비판하는 거나 조국 비판하는 거나 이재명 비판하는 맥이 같아요. 강도가 같아. 이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외신들 보도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가 지금 그래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시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4시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통계가 보면은 61.8였는데요. 지금 4시 55분 기준으로 하면은 64%. 그래서 5시 기준하면 64%를 살짝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도요,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요. 투표를 지금 굉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4시간마다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 그 기준이 3시에 기준이 그 투표율이 나왔을 때도 입장 발표를 통해서 그야말로 동료 시민들에게 투표를 좀 많이 해달라. 모두 두 번째 칸이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도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의 투표 독려 메시지는 뭘 자극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본인이 패했던 0.7%를 강조하면서 자극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매 시간이나 이제 오전에서는 10시를 기준해서 투표율을 얘기하면서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4년 전 총선보다도 저조하다. 10시 기준 투표율은 참고적으로 10%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이 새 역사를 쓸 접전지인데 투표율이 낮을수록 이들 접전지는 불리하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투표 동네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지인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니까는요. 투표율 상승 곡선이 꺾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투표를 독려해달라. 뒷심부적으로 0.7% 패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0.7% 패배하니까 모든 것을 잊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심리를 자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선거운동에 나서달라 메시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정오쯤에는요, 아직도 우리에겐 선거운동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투표날도 문자, 소셜미디어, 이메일 등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좀 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자, 문재인이는 진인사 대통령 투표합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참고적으로요, 이재명이가 오늘 아침 일찌감치요, 이재명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요, 이재명 보니콜 일어나서 할 때 일을 갖다가
숫자 1로 썼어요. 투표할 시간입니다. 이런 글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1초 분량의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재명이도 적극적으로 지금 투표 동료 활동을 나섰다. 예.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러한 투표 동료 활동이 과연 누구한테 더 유리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한데요. 이재명의 동료 활동 중에 특이한 점은 이미 류삼룡 동작을은요. 7, 8번을 방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류삼룡 지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동작을 지인을 수소문하고 순발받는 모든 분께 투표하라고 독려해달라. 투표하면 이기고 투표해야 이긴다. 이렇게 해서 또 특정 지역 중에서는요. 동작을을 딱 타겟으로 독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요.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정청래의 어르신을 침착 취급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 요거를 계속해서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스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노인 폄하가 말이죠. 지금 이 정청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스터도 조금 있다. 그래서 정청래가 노인 실현하기도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김은경이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인 1표를 행사하느냐. 그리고 최강욱이는 노년층은 맹목적이다. 자, 그리고요. 부모님 투표소 못 가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주 출마한 김한규. 그 다음에 나이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이거는요 판단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설훈이가 한 얘기죠. 그 다음에 김용민이는 노인네들이 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버리자. 그리고 정용은 60, 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노인 폄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다. 이런 민주당을 이번에 우리 이제 노년층에서 심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명룡대전에서 지금 개항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개항을 투표율이 지금 굉장히 지난번 총선 대비 높아요. 그리고 인천 전역에서도 개항을이 말이죠. 지난번에 대선 때는 6위, 6번째 높았는데 이번에는 4번째로 높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개항을 투표율이요. 21대 총선 때보다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한 9% 정도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후 2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전체 투표율이, 우리 이제 인천 전체 투표율이 54.6%예요. 자, 54.6%인데, 이거는 이제 21대 총선보다는 4.8%가 높은 수치인데요. 개항을 투표율은 57.9입니다. 그래서 인천 평균 54.6보다는 3.3% 높고, 지난번 총선 대비는, 지난번 총선은 48.7였거든요. 9.2%나 높아요. 그리고 인천시 전체 순위에서도 10개 군구 중에 옹진군, 강화군, 동구에 이어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전투표율도 4위였어요. 그래서 21대 총선 때 개항을이 6위였는데 2계단이나 상승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글쎄요, 뭐 까봐야 알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구글 트렌드를 분석해보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지난 사전투표 날부터 지금 원희룡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구글 트렌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많이 나온다? 이게 검색량이 많다는 거고 비슷한 해석이 가능한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자, 근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고 그냥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ARS로다가 이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분석한 겁니다. 근데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는 이재명의 최측근이 무슨 본부장으로 가앉아 있어요. 이걸 보면 이재명이가 49점이고 원희룡이가 44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2일하고 3일 날 조사한 건데 안정권 비율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안정권이가 한 2% 정도는 갖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요. 지금 구글 트렌드하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를 보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측근이 가 있으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선거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을 해 본다면 이번 그 투표율이 높은 게 사전 투표율도 높고 본 투표율도 높은 것이 원희룡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대구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요 여인인데, 자, 전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크리스찬 디올. 예, 그리고 파란 풍선, 파란 옷도리, 파란 바지, 파란 구두. 이건 뭐 당연히 민주당 지지, 예, 아주 적극 지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요 사진이 지금 온라인에 아주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요 사진을 보고, 요거는 뭐 틀림없이, 이거는 뭐 민주당 지지자라고 저는 봅니다. 예, 모든 걸로 볼 때. 자, 그리고 쇼핑백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 대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요, 이 식빵 깜빵에 관한 뜻인가, 분노, 노출, 욕표인가, 무슨 의미인지도 다 모르겠네. 파란색 롱패딩 입고 온 사람은 봤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뭐 민주당 지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제 또 중도층한테 호소하는 것이죠. 예. 시각 효과를 노리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반윤 투표를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지만은요, 오히려 반감을 사가지고 저런 사람과 같아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반명, 이 자극 활동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미 이런 지금 투표장, 이런 패션, 그야말로 엽기 패션이라고 하네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일제 샴푸, 초박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녹슬 농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격에 나선 바 있어요. 왜?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파를 갖고 들어가려고 난리를 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엽기적인 이 투표장의 모습도 참 굉장히 보기가 민망스럽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우리 여권에서는 이런 이 여권 지지자들까지는 이런 돌출, 엽기 행동을 하는 분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외신들도 난리가 났네요. 외신들의 이 보도 행태를 보면은요, 자, 이 외신이 비교적 이제 한 단계, 한번 쭉 떨어져서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슈는 경제와 부정부패 이슈가 제일 큰 이슈가 됐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선거는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그리고 각종 정치적 스캔들 속에서 총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조국 모두 재판을 받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 선물을 받아서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호주 대사는 부패 수사를 받다가 부임을 해서 3위까지 했다. 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외교 정책이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심의 안보 동맹 강화, 이 외교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BBC는요, 총선 판세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느 당도 강력한 캠페인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승패 요인으로는 물가를 짚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이제 대파 문제를 지금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통신은요, 북한의 핵 위협이나 한미 안보 협력 같은 전통적 의제 대신에 대파와 의사파업이 선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이번 총선이 좌우의 극단적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외신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YT,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요,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원한과 복수가 지배하면서 이번 총선도 보복을 위한 검투사의 경기장이 되어버렸고, 특히 전임자나 정책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 이제 전재수, 지금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재수, 이걸 보시면 딱 알아요. 뭐, 백문이 불여 일견. 자, 이걸 보시면은요, 국제신문의 유튜브 방송에서 요거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가후보 당선 소감 라이브. 요렇게 자막까지 깔아서 이게 이제 방송에 올라와 버렸어요. 유튜브 방송.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 있다. 왜? 아직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선됐어, 이겼어.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야기되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거를 지금 비공개로 처리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이런 평가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론조사를 보면 전재수가 좀 우세했죠. 서명수하고 붙었는데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은 승리했다 또는 실패했다 두 개를 찍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찍어놨을 텐데 이거는 부주의다. 예.
이건 실수인 게 분명하다. 도대체 이게 신문사가 분탕질을 하는 것이냐? 선관위에 신고하겠다. 이런 비판적 이 글들이 네티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 자, 여긴 벌써 당선 확정됐네. 이런 글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국제신문은요, 전재수 후보의 당선을 확정하겠습니다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제신문을 비판하고 있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지금 윤평준 교수. 윤평준 교수가 그동안에 고정 이 칼럼니스트로 활동해 왔는데, 한신대 명예교수가 되어 있죠. 지금 이제, 거의 뭐 잘 안 쓰고 다른 분들이 좋은 칼럼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투표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숫자다. 대한민국의 수호자다. 이런 지금 제목의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상적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악을 줄이는 게 현실 정치인데 이번 총선은 그 실존적 갈림길에 서 있게 된다. 한 표 한 표가 하늘처럼 준엄하다. 좋은 정치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는 거냐.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한다 이겁니다. 수호자다 이거예요. 이런 취지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민심이 폭발해서 지난 주말에 긴 줄들 사전투표를 이제 길겠다. 그래서 역대 총선 최고치 사전투표를 기록한 역사 현장이었는데 오만한 권력자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을 민심의 회초리로 응징하고 경고하는 시간이 마침내 왔다. 미래의 희망을 선택할 결정적 순간이 바로 오늘이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요. 고집불통 리더십은 국민 우라를 부추겼고 공정과 상식을 갈구한 민심을 거슬렀고 배제의 정치로 질주했다. 인사정책에 협소했고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역사 전쟁을 남발했다. 윤 대통령의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적 통치는 국정에 짙은 그림자를 남겼고 윤 정부의 외교안보 패러다임 혁신과 내정의 전환이라는 공도 묻혀버렸다. 내정의 전환이라는 공도 묻혀버렸다. 예. 그리고 이재명의 비명행사 리더십은 민심의 영령을 흔들었고, 그리고 이재명 유일 정당으로 퇴행시켰고, 그리고 사법 정의와 국민의 도적 감정을 희롱했다. 자신 방탕과 자기 대선을 위해서 비토크러시, 즉 적대적 거부 정치를 일관했고, 그래서 이재명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당권 전횡과 중대 범죄 혐의는 민주당의 깊은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실미인심한 민틈을 조국이 공략했는데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분노한 민심을 정치인 조국이 포획했고 윤 대통령의 실적이 조국을 부활시키고 이재명의 전행이 조국을 최대 경쟁자로 키웠다. 하지만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반 실패의 산물인 조국 현상엔 치명적 결함이 있다. 조국이 외친 복수 정치의 서사엔 정당성도 없고 국가 대계도 없다. 가장 치명적인 건 조국의 르상티마, 그게 영어로 리센티먼트, 즉 원한이죠. 진정한 정치를 파괴한다는 사실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한풀이 정치는 통치 불가능성의 파국을 부른다. 윤석열식 권위주의 통치는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이재명 조국식 응징 정치가 부른 분노의 화염은 나라 전체로 되어버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뺄셈 정치가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하는 정치적 대체제로 보완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면에 이재명 조국 대표가 정치 팬덤 위에 세운 유일 체제는 수정 가능성에 닫혀있다. 이번 총선이 한국적인 이중 권력 상태를 해소하기는커녕 진영랑 적대감을 무한 증폭시키는 배경이다. 그러면서요. 거야가 200석 가까이 얻는 대승을 거둔다면 대중의 분노를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개헌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무모한 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다. 예, 뭐 당연하죠. 그래서 탄핵의 속도가 높고 그야말로 생사를 다투는 전쟁으로 비화하고 그리고 박근혜 탄핵학습 효과와 우파 시민사회의 거대한 반발도 불가피하고 나라 전체가 유사대전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안보 경제도 치명적 타격을 입고 약육강식의 신냉전으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어 대만 한반도까지 전화가 밀어 닥친다. 나라가 공중분해될 위기를 맞는다. 예, 물론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현실 정치는 이런 최악의 공포와 최선의 이상 사이에 어떤 시점에서 위태롭게 유동을 한다. 지상 천국을 약속한 정치가 지상의 지옥으로 귀결되는 사례도 많다. 현실 정치에선 추상적 선을 이루려보다는 구체적인 악을 줄여야 한다. 때로 정치는 최악을 피하려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곤경으로 인간을 몰고 가는데 비극적 결단의 순간이 왔다. 이번 총선 정부에서 우리는 그런 실존적 갈림길에 서 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정치인의 득세는 정치를 회복 불능으로 망가뜨린다. 이거 뭐 이재명 조국이죠. 범죄자와 사기꾼이 대권을 노리는 사회는 찬란의 공간이다. 이거 다 이재명 조국. 정치도자가 옳고 그름의 잣대를 폐허로 만들어버린 곳에선 정상적 삶이 불가능하다. 이거 이재명 조국. 주권을 행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엄숙히 묻고 답해야 된다. 좋은 정치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한 표 한 표의 무게가 하늘처럼 준엄하다. 오늘 투표하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수호자다. 예. 자, 이러한 칼럼인데요. 자, 오늘 투표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조국의 지지자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데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칼럼을 쓰다면요. 아주 뭐 좋은 칼럼이고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이 똑 떨어지는 칼럼인데 자, 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준엄한 역사적 경고를 내리는 쪽에 방점을 두고 더 큰 이 무게점을 두고 칼럼을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게 뭐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제 윤 대통령과 이재명과 조국을 똑같은 양과 깊이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비판적으로 제가 논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5시 기준 투표율이 나왔는데 64.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대보다 총 투표율은 1.5가 높아요. 그러나 본 투표율만 계산할 때는 낮다. 그래서 최고는 세종이 67.5이고요. 최저는 59.7의 제주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시간대별 투표율보다는 이제 높게 나오고 있지만은 그거는 사전 투표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본 투표율 자체는 지난 총선보다 낮다. 예, 그래서 여야가 지금 아주 비상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지역별로는요, 세종이 67.5% 제일 높고, 전남이 67.1, 광주가 65.7, 서울이 66, 경기가 63.7, 제일 낮은 곳은 제주 59.7, 대구가 60.8, 인천이 62.4가 되겠습니다. 지난 총선 대비 투표율이 가장 많이 높아진 지역이 인천입니다. 인천이 3%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충남이 광주가 그 다음 상승폭이 큽니다. 인천 3%에 충남도 3%고 광주가 2.8%. 그리고 지난번 총선 정부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호남은 광주가 2.8, 전남이 1.9, 전북이 0.6이 높아졌고요. 서울 상승폭은 1.9가 되겠습니다. 영남은 투표율이 대체로 지난 총선과 비슷합니다. 부산이 0.6, 경남이 0.4 올라갔고요. 울산은 1.2, 경북 1, 대구는 2.2 지난번보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드네요. 예, 경상도가 이렇게 낮으니 이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TK 쪽, PK 쪽이 낮잖아요. 그리고 이 호남 쪽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도 또 높이 나왔어요. 그리고 충청도도 또 높이 나왔어요. 좀 불안합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